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에 이어 고시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 주변에서 고시원 살던 지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고요.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시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주변에 고시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저 말고 제 지인들도 고시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간 좀 자극적이지만 제목은 칼부림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고시원에 들어간 분은 저보다 형이었고요. 관악구에 속한 한 고시원에서 지냈다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관 분들도 왔던 사건이고 당시 꽤 소문이 났던 사건이라서 자세한 주소나 연도까지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요. 서울 관악구에 속한 고시원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시원은 닫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형은 3층에서 지내고 있었고 한 층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있었다고 해요. 이 형이 원래 사람들과 잘 지내고 낯가림도 없어서 입시라고 자기 맞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랑 친해진 거예요. 나이는 자기보다 3살 정도 많은 형이었고 당시 그 형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하게 이 공무원 준비하던 형 이름을 현철이 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 지인의 이름은 제 채널명인 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 형은 철현이 형이랑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같이 나가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애당초 공무원 준비한다고 들어온 고시원이었고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가끔 문 열고 마주칠 때 빼고는 그렇게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지 형도 직장에 출근을 하는 상황이어서 가끔 아침에 어쩌다 마주치는 거 빼고는 거의 못 봤다고 해요. 그렇게 한지 형이 고시원에 들어간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철현이 형 옆방으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 나이대가 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였대요. 누군가에게는 형이자 누군가에게는 아저씨라 해야 되겠죠. 이 새로운 입주자분은 구남이 아저씨라고 제가 할게요. 이 구남이 아저씨는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10시, 11시 정도에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왔대요. 가끔 한지 형도 이 아저씨를 보면 항상 안전화를 신고 각반 착용해 조끼에는 먼지가 끼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쿵쿵거리며 고시원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이렇게 시끄럽고 술도 맨날 마시는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철현이 형 옆방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철현이 형도 최대한 집중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려고 했지만 잘 때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아침에는 부랴부랴 옷 입고 나가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가지 않는 날이면 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혼잣말로 막 욕을 하거나 웃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철현이 형이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구남이 아저씨가 있는 문으로 가서 노크를 했대요. 사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그래도 매너랍시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있는 구남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옆방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좋게 말했는데 구남이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이 원래 그런 건지 좋게 부탁을 하던 철현이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 아무리 공부해도 너 공무원 못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도 나처럼 노가다판으로 올 팔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을 개무시한 거죠. 그 말에 들은 철현이 형은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자기 앞에 있는 이 구남이 아저씨는 이미 만취 상태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 화를 삭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건 다름이 아닌 이 옆방 구남이 아저씨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내면서 이 철현이 형한테 불쾌감을 준 건데요. 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시원은 방마다 벽이 정말 얇아서 모든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고시원 지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철현이 형이 들은 소리는 구남이 아저씨가 계속 자기 방에서 가래침을 그렇게 뱉더래요. 이 자기 방 안에서 뱉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땅바닥에 뱉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컵 같은 곳에다가 뱉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가다판에 일하러 가지 않는 날이면 방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낸 거예요. 또 하나는 페트병에 물 받는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빈 페트병 1.5리터 콜라 그런 거에 물 부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도 같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철현이 형이 추측을 한 건데 아마 방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지인한테 전해 듣고는 소변밖에는 떠오르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공용 화장실 가기가 귀찮으니까 방 안에 페트병 하나 쟁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일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고시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건 서로 간의 예의도 아니고 구남이 아저씨도 뻔히 자기 바로 옆방이 공부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철현이 형은 이 구남이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자기한테 밤에 와서 시끄럽다고 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 구남이 아저씨가 살짝 꼬여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현이 형은 옆방에서 페트병에 물 차는 소리, 가래침 뱉는 소리, 가끔은 자기 방 쪽 벽을 세게 쿵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철현이 형은 구남이 아저씨에게 가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때마다 구남이 아저씨는 공부나 해라. 이런 환경에서도 공부 못하면 너 공무원 못 붙는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을 했대요. 철현이 형은 방을 바꿀 생각도 했지만 당시 공실도 없었고 시험도 얼마 남지
남지 않아 다른 고시원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이 사건은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고시원 주방에는 공용 냉장고 같은 게 있잖아요. 각자 방마다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 고시원도 있지만 조금 열악한 고시원 가면 이렇게 주방에 큰 냉장고 있는 고시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의 음식 위에 메모지 같은 거에 방 번호를 적고 음식을 넣는 그런 공용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날에 철현 형이 모의고사를 풀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대요. 그러다가 배도 고프니까 일단은 밥을 먹기 위해 공용 주방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구남이 아저씨도 식탁에서 뭘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 인간이랑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생각을 했지만 배도 고프기도 하고 또 얼른 먹고 공부를 해야 했으니 그냥 빨리 먹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방으로 밥을 가져가서 먹기는 싫었대요. 방이나 복도에 냄새가 밴다고 원래 방에서 밥을 잘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자신의 반찬을 꺼냈는데 이 반찬이 철현이 형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장조림 반찬이었대요. 자신의 아들이 힘들게 공부하니 부모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잠깐 오셔서 직접 만드신 반찬만 주고 가신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하나의 반찬, 장조림일지는 몰라도 이 철현이 형한테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꼭 공무원에 붙어 어머니의 자랑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해주던 그런 매개체였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날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봤는데 장조림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반찬 통이랑 그 위에 자기 방번호는 그대로 붙어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화도 엄청 났겠죠. 일단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건든 거니까요. 근데 그때 느낌이 쎄한 거예요. 바로 철현이 형 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구남이 아저씨의 음식이었습니다. 가끔 주방에서 구남이 아저씨를 마주치면 항상 고시원에서 보급되는 라면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그날은 무슨 고기 반찬을 먹고 있는 걸 아까 처음 주방에 왔을 때 얼핏 본 거예요. 그리고 구남이 아저씨 뒤에 슬쩍 다가가서 확인해봤더니 진짜로 철현이 형 어머니가 해주신 그 장조림을 밥에 비벼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죠. 철현이 형은 바로 머리에서 뭔가 툭 끊어진 것처럼 이성을 잃고 막 실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인 울분을 막 토한 거죠. 근데도 이 구남이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 반찬 하나 가고 난리냐, 그렇게 째째한 인간이 뭐 공무원 되겠다고 공부하냐,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철현이 형은 바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간 다음에 이 칼을 가져옵니다. 이 칼이 일반 주방 칼인데 공용 주방에 놓기는 위험해서 자신의 방에 두고 요리할 때마다 사용하던 칼인데 이걸 가지고 주방으로 뛰어와서 구남이 아저씨를 위협한 거예요. 이제 구남이 아저씨도 식겁한 거죠. 칼을 들고 자기 앞에서 막 울분을 토해내니까. 근데 사실 이 공부만 하던 이 철현이 형이 아무리 뭐 손에 칼이 있다 한들 뭐 찌르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들고 자기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처음에는 구남이 아저씨가 식겁했는데 보니까 막상 자신한테 위협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자 그 상황에서도 또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찔러봐라, 찔러봐, 새끼 이미 공무원 되기는 글렀냐 하면서 말이죠. 이때 철현이 형이 진짜로 그걸로 구남이 아저씨 배 쪽을 향해서 찌른 거예요. 이제 막 주방 쪽에서 소란이 나니까 그 시간에 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와서 주방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관분들이 왔을 때 구남이 아저씨 배에는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찔린 상처만 있었고 그 자리에서 철현이 형은 바로 잡혀갔고 이 사건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퇴실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한지영도 이 사건이 있고 한 달인가 그 고시원 나왔다고 했고요. 이후 그 철현이 형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마 공무원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관악구 쪽에서 꽤 유명한 사건인데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무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게 듣고 생각이 든 게 그냥 사실 그 구남이 아저씨가 개 빌런이잖아요. 옆에서 조용히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한번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삔또 나가가지고 쉬운 말로 꼰티 부린 거 아니에요. 그냥 꼰티. 근데 제가 지내던 고시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총무 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들은 얘기였는데 문 세게 닫는 것 때문에도 칼부림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찌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칼 어디서 막 구해와가지고 너 찔러버린다. 그래서 이거 문 닫는 것도 진짜 좀 살살 닫아줘야 돼요. 문 닫는 것도 워낙 방 자체가 다 얇고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자기 방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쿵 닫아도 모든 방 다 울려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아무튼 진짜 고시원이라는 게 참 저렴하고 보증금도 없어서 들어가기는 좋은데 이 그만큼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단점,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 아닐까 싶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이 이야기 말고 또 막 다른 이야기 많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던 일들이 이 고시원에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